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남정기, 교시, 동청과 함께 떠나다입니다. 한림이 귀양을 간 뒤 동청은 엄숭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엄숭의 온갖 비위를 맞춰 마침내 혈령 한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동청은 곧바로 교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제 진류연의 현령으로 떠날 것이니 그대도 재산을 챙겨 함께 떠납시다. 교씨는 사촌 오라비가 병이 깊어 한동안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신복인 남매와 설매 등 하인 5과 이나와 봉추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집 떠난 지 닷새 만에 약속대로 중간에서 동청과 만났습니다. 이나를 데려가 무엇하려고? 얼른 죽이는 게 화근을 없애는 길이지. 동청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러했습니다. 이나가 크면 너나 나나 편치 못할 것이야. 깊은 강에 빠뜨려 흔적을 없애버려라. 설매는 이나를 안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나를 강물에 던지려 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이나의 고운 얼굴 위로 갑자기 사씨의 인자한 모습이 겹쳤습니다. 결국 설매는 강가 풀숲에 이나를 고이 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씨와 동창에게 이나를 물에 빠뜨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편 연수는 행주에 이르러 귀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고생 모르고 자라온 연수에게 생전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몸은 고생스러웠지만 정신은 오랜 혼돈에서 벗어나 옛일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인의 말이 모두 옳았구나. 처음부터 동청을 멀리하라 충고했거늘 어리석도다. 착하고 정숙한 부인을 내쫓았으니 저승에 간들 무슨 낯으로 아버님을 배우리. 연수는 병이 나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아파서 앓던 중 꿈을 꿨습니다. 웬 노파가 물병을 들고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병이 깊으니 이 물을 먹으면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동정호 군산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연수가 깨어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하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상공, 마당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연수는 물을 마셨고 물은 꿀물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연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물을 마셨고 몸은 구름이 거치듯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솟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처 수십 집과 물을 나눠 먹으니 물로 인해 병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학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청은 진류 현령으로 부임한 후 교씨와 함께 오직 재물 모으기에만 바빴습니다. 세금을 올려 백성들을 가난에 빠뜨렸고 다른 이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챙긴 재산의 일부는 엄숭에게 뇌물로 바치고 청탁을 일삼는 서찰을 보냈습니다. 엄숭은 황제에게 동청의 승진을 부탁했습니다. 그쯤 황제는 다음 황희를 이을 태자를 책봉한 기념으로 대사면을 명했습니다. 온 나라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풀려나고 귀양 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덕에 연수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수는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고향인 무창으로 갔습니다. 6월에 볕이 따가웠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황금 한 장으로 치장한 흰말을 타고 누군가가 지나갔는데 연수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동청이었습니다. 이어 화려한 가마도 지나갔습니다. 요란한 행렬이 지나간 뒤 연수는 요기를 하러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침 주막에서 한 여자가 나오다가 연수와 맞닥뜨렸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연수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상공께서 어찌 예계시옵니까? 자세히 보니 하녀 설매였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냐? 집엔 별일 없느냐? 설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지나간 벼슬아치가 누군지 보셨지요? 그 뒤에 가마에는 교씨가 타고 있습니다. 쇳내를 죽여주십시오. 하늘을 속이고 주인을 저버린 죄 어찌 갚겠습니까? 설매는 울면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매의 꼬임에 넘어가 옷가락질을 훔친 일부터 남매가 장주를 죽이고 사씨에게 누명 씌운 일까지 다 고했습니다. 이나는 어찌 되었느냐? 쇳내를 죽여주십시오. 교씨가 쇳내더러 이나 공자님을 물에 빠뜨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공자님을 죽이지 못하고 숲으로 뉘어놓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걷어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압주지방을 지나는데 누구는 마님이 장사연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 하시고 또 누구는 살아있다 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보겠습니다. 교씨는 설매에게 늦게 온 까닭을 추궁했습니다. 설매는 둘러댔지만 교씨는 의심했습니다. 설매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물으니 주막에서 웬 사람을 만나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들 말을 들으니 그 사람이 귀양 갔다 돌아온 한림학사 유연수라고 했습니다. 동청은 즉시 부하 중에 힘센 장정 수십을 추려 유연수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장정들이 떠나자 설매는 연수를 만난 사실이 들통난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매는 뒷산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연수는 설매가 사씨의 소식을 들었다는 악주지방 강가로 가서 사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노파가 겨우 한마디 흘릴 뿐이었습니다. 몇 해 전 한 귀부인이 종 둘을 데리고 악양로에 올라 밤을 지새우러 갔는데 그 뒤는 모르지요. 연수는 슬픔에 잠겨 악양로에 올랐습니다. 사씨를 찾을 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회사정이라는 정자에 오른 연수는 나무 기둥에 쓰인 글자를 보았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씨 정옥 강물에 뛰어들다. 틀림없이 사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울던 연수는 그날 저녁 주막에 들러 방을 빌렸습니다. 그때 연수를 쫓는 일행의 목소리가 들리고 연수는 무작정 달려나갔습니다. 앞을 보니 강이었습니다. 연수는 강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